안녕하세요. 건축극락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별거 없어요. 맞습니다. 오늘도 눈이 내리네. 그러니까요. 눈이 길게 오네요. 네. 3주째 오는 거죠? 오늘은 특별한 이름인 것 같네요. 이름이 나나우스고요. 그러니까요. 상큼합니다. 네. 이름은 지난주에 시오컷의 이름이 한 글자씩 따왔다 그랬잖아요. 네. 집주인이. 요거는 두 딸들의 이름을 돌림자를 뭐뭐나 했는데 그래서 나나우스. 네네. 저는 나영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시오컨이 이제 은평의 마지막이었는데 이제 한옥을 보내면서 오늘 준비한 거는 한옥을 헐고 새로 지은 집입니다. 와, 이게 진짜 한옥을 끝내시려고요? 네. 이어지네, 네. 스토리가. 네, 네. 한번 이제 보내야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네.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강릉에 있는 집입니다. 네, 이제 경기도를 좀 벗어나 볼 거고요. 이 집도 사실 꽤 오래된 집이고요. 2019년에 설계를 시작하고 2020년에 완공된 집이니까 이제 준공한 지 4년이 넘은 집입니다. 근데 이 집도 기억이 오래 남을 만한 집인데 이 집도 뭐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처럼 대단한 디테일이나 화려하거나 이런 집은 아니지만 그 어떤 한 가족의 생각과 삶이 잘 묻어난 집이라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집이고요. 요거는 조금 특이하죠. 2층 집이고 네. 1층이 좀 크고 그리고 2층에 박공 지붕이 있고 이 집이 약간 130도 정도로 꺾인 1층을 가진 집입니다. 네. 그 사연을 말씀을 드릴게요. 완공한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한 40평 정도 되는 집인데 아마 저기 허가만 저기였던 걸로 기억하고 뭐 발코니 확장 실제로 쓰는 면적은 한 50평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경량 목구조 집이고 네. 이 위드아임이라는 시공사가 공사를 해줬고 친하시네요. 그러네요. 아주 희한하게 이렇게 자주 작업할 기회가 많아가지고 전략적 동반자. 추천을 혹시?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는 함부로 추천하지 그런 건 않습니다. 확실하게 깔끔하게. 네. 보시면 스타코플렉스와 이제 파벽돌로 두 가지 재료를 섞어서 네. 만든 집이고요. 여기는 이제 가족 구성원이 젊은 부부 두 분이 계시고 네. 딸아이 나나가 두 명 있고 뭐뭐나였고요. 네.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요. 네. 그리고 젊은 부부 남편의 할머니 3대가 모여 사는 집이었어요. 뭐 이런 가족 구성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염려되는 상황은 일단 이제 할머니와 며느리의 긴장감 있는 관계 그거를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공간으로 그 초반에 얘기가 좀 많이 있었던 집이고요. 네. 네, 그 뒤에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용도지구는 계획관리지역이고 자연 취락지구입니다. 강릉을 생각하면은 일단 먼저 바다가 딱 떠오르잖아요. 경포대도 네. 떠오르는데 이 집은 오히려 저 태백산맥 쪽 산 쪽으로 있는 집이었어요. KTX 타고 강릉역으로 갔다가 다시 백해서 서쪽으로 다시 와야 되는 그래서 이제 강릉역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 사이트가 살짝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강릉이 바다만 좋은 줄 알았는데 산도 되게 좋은 거를 여기 다니면서 많이 알게 되었고 저 자세히 땡겨보면은 그냥 오래된 마을? 꽤 시골이죠. 시골 네. 마을의 하나의 한 구덩이에 있는 집이었고요. 원래 이런 한옥이 있었어요. 아.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 저걸로 또 뭐 어떻게 한번 해볼까 재밌는 걸 그러니까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실제 사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죠. 현실이죠. 모든 것들이 삶이 현실인 거고 예전 위성 사진을 검색을 해보니까 예전 한옥이 디귿자 한옥이 딱 여기 보이시죠? 네. 네, 저기 있는 저 집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옥이 생각보다 막 그렇게 이상하진 않았거든요. 저희 눈에는. 그러니까요. 밖에서 봤을 때는 네. 사실 저런 나무라든지 저렇게 벽체 하부에 빗물이 튀겨가지고 오염이 된 흙물이 튀어서 오염된 부분도 보이고 물론 이제 기와는 전통기와가 아니고 계량기와를 그냥 덮은 건데 네. 어찌됐든 그런 태 같은 것들이 나름 괜찮은 집이었다고 네. 생각되거든요. 곡선이 예쁜데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하더라도 얘를 좀 일부 고치고 이제 증축을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과 제안을 드렸었는데 노비죠. 노. 단호하게. 아. 네. 왜냐하면 이 집이 너무 살기 힘들었던 거예요. 아. 오래되다 보니까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어른들만 있으면 어떻게든 버티면 살았을 텐데 애기들이 있다 보니까 집 깨끗한 집을 지어야겠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현실적인 선택을 하신 거고 네. 심지어 저 집 안에 버섯이 폈대요. 너무 네? 습하다 보니까 와. 나무에. 그 정도로. 네, 그 얘기 듣고 그냥 아무 말 안 했어요. 네. 아. 입을 닫았다 그러죠. 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옥을 싹 새로 그냥 다 밀고 새로 짓는 걸로 결정을 했었고요. 땅은 이렇게 꽤 컸었는데 특이한 거는 대지 왼쪽에 보면 초록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저기가 네. 보호수가 하나 있었고 아. 네, 그 집이 저쪽으로 더 붙을 수는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쪽 도로 쪽 말고 반대쪽에 대지 안에 턱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집을 앉을 수 있는 땅은 사실 도로 쪽으로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땅은 넓지만 집을 앉을 수 있는 옵션은 그 정도밖에 없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이나 건폐율이 얼마 안 되는 지역에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땅은 크고 집은 작으니까 집을 어떻게 앉히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쵸. 그래가지고 1, 2층을 나눠가지고 2층 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저는 한 4가지 옵션 스티로폼을 잘라가지고 요런 모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동시에 이 3가지 정도의 모형을 가져갔었어요. 각각의 좀 스타일이 다른데 이제 왼쪽 아래 거가 이제 최종으로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됐던 거고. 네. 근데 아까 이제 그 고부 며느리와 어머니의 관계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오른쪽 윗편에 보면 저 집이 저희가 한번 제안 드린 평면이에요. 이제 저게 뭐냐면은 이렇게 별동이죠, 별동. 그러네요. 아, 각도를 꺾으면서 별동이 있군요. 가운데로 현관을 들어가서 왼쪽은 그 부부와 아이들의 영역이고 네. 오른쪽은 공용 식당, 공용 주방 그리고 할머니가 있는 사시는 영역. 그래가지고 얘를 완전까지는 아니고 실내 복도로 연결은 되지만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건 어떠냐. 부부의 그 남편의 누님이죠. 시누이는 더 되게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면 제 동생, 동생네 부부가 되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아무래도 이제 할머니들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다. 중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셨군요. 그래서 이걸 약간 적정하게 분리하는 걸 한번 이렇게 제안을 드려봤는데,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며느리가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가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오히려 며느리가 반대를 하시고 시누이 쪽에서는 이런 거 왜 실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저것 때문에 한 2, 3주 이제 약간의 숙고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조율 시간이 걸렸는데 결국에는 그냥 왼쪽 아래 부분 중간에 거실을 두는 걸로 공유하고 양옆으로 각각의 할머니랑 부부의 공간을 두는 걸 이제 결정을 했었던 것 같고요. 뭔가 큰 뜻이 있었겠죠. 모형에서 조금 더 구체화된 평면인데 중간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가운데 큰 부엌과 거실을 개방형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었어요. 근데 저게 왜 필요했냐면은 이 집이 상주 인원은 5명밖에 안 되지만 제사를 지내면은 거의 20명 가까이 온대요. 그러면 넓은 거실이 필요하죠. 열댓 명이 동시에 절을 할 수 있는 그 넓은 거실이 필요한 거죠. 세상에. 그래가지고 저기 아일랜드 주방 앞에 보시면 제사 그러네. 병풍. 네네네. 병풍? 폴딩거가 아니고 병풍을 세울 수 있는.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놓은 거네. 여기다 이제 부엌은 뭐가 많고 지저분하니까 부엌을 등에 이제 배경으로 두고 병풍을 세운 다음에 절을 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다이닝룸 플러스 게스트룸 있잖아요. 그 형제들이 오면은 하루 이틀 잘 수 있는, 이제 캐주얼하게 잘 수 있는 방이 하나 필요하다고 했고. 그리고 게스트룸 상부에 보면 시우장이라고 있잖아요. 시우장이 혹시 아시나요? 시우장? 아니요? 전 샤워실인 줄 알았어요. 그 제사 관련된. 그 관련된 그런 명패라든지 제기들. 그런 것들을 따로 보관하는 장을 시우장이라고 한대요. 찍어봤습니다. 무서운 곳이네. 저게 엄청 중요한 가족이었나 보다. 이제 요새 제사가 많이 간소화됐지만 저 집은 약간 굉장히 포멀하게 하는 제사를 지내는 집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런 공간들이 필요했고, 그리고 플러스 이제 중요했던 거는 그 며느리가 여기 이제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하는데 며느리가 잘 쓸 수 있는 동선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저 부엌과 안방, 다용도실이 약간 순환동선으로 자고 일어나면 다용도실로 바로 들어갈 수 하고 거실을 안 거치고 부엌에서 일하다가 다용도실 거쳐서 자기 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약간 저런 동선도 제안을 드렸었어요. 나중에는 실현은 안 됐지만 어쨌든 저런 식의 약간 좀 배려를 많이 하려고 했죠. 딱 좋은데? 왜 실현이 안 됐지? 배려 맞나요? 일을 잘하게 만들어요.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해야 되니까. 제가 배려가 아니었어? 짧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실이 있고 할머니 방은 저쪽 도로 쪽으로. 할머니들은 화장실이 멀면 불편하시니까. 맞아요. 이제 방문해서 나오면 바로 화장실 갈 수 있게 가깝게 해가지고 이제 바닥 붙여놨고. 뭐 하나의 층이지만 약간 영역을 좀 구분을 하려고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거실이 90도가 꺾이지 않고 약간 130도 정도로 꺾였는데 저게 왜 저렇게 됐냐면은 이 모형에서 왼쪽 위에 있는 게 사실 일반적이죠. 하나 만들어 놓고 뭔가 심심한 거예요. 뭔가 이제 뭐랄까 거실의 형태가 그냥 저렇게 끝나버리면은 이 집만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 집 맞은편이 그냥 시골인데 풍경이 되게 괜찮은 거예요. 되게
볼만한 그냥 밭이고 눈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기를 약간 좀 특별하게 집 안으로 어떻게 끌어들일 수 없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쟤를 살짝 폈죠. 약간 이제 90도를 더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고 30도 만든 거. 근데 건축주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 곡선이 너무 이쁘다고 자기는 본인은. 그래서 저기 완전 꽂히셔가지고 딴 건 안 보여. 이것만 보여. 실험적으로 하나 던져봤는데 그걸 선택해 주셔가지고 이제 쭉 간 거죠 저기. 네. 그 2층은 딸들이 계단으로 올라와서 각각 A나랑 B나가 수다 공간 가운데 주고 야외 테라스 뒤쪽에 있는 저런 형태로 어쨌든 출발을 했었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뭐 다양한 형태적인 옵션을 많이 가져갔었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130도가 살짝 꺾이다 보니까 이형적인 평면이다 보니까 그 3차원적인 모양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으로. 애매하잖아요 사실 저게. 뭐 이런 모양도 해보고 이런 지붕이 이렇게 둥글려는 것도 한번 해보고 네. 뭐 그리고 여러 가지의 판때기들이 얼기설기 쌓여져 있는 모양도 해보고 네. 뭐 많이 해봤죠. 그래가지고 뭐 결국엔 이 모양에서 약간 좀 더 발전시켜보자 그래가지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갔었고 네. 궁금해집니다. 네. 저런 거 할 때 재밌으세요? 머리 아프세요? 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싫죠 사실. 왜냐면 머리 쓰는 거 자체가 싫기 때문에. 아니, 직원 시키면 재밌을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직원 시켰는데 잘 못하면 더 재미없어요. 아니, 저는 사실 항상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거든요. 왜냐면 뭔가를 또 만들어놔야 되니까 그냥 그쵸. 놀고 싶은데 그냥 누군가 해온 거 그냥 이렇게 컨펌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 완성된 뿌듯하고 네. 뭐 다음은 이제 뿌듯하긴 한데 네. 이제 저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원래 이제 예술가들이나 창작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공포를 느낄 때가 아무것도 없는 종이를 받아들 때 그때가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창작하는 직업을 가진 뭐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조금씩 이제 디벨롭을 해갖고 아까 그 순환동선은 좀 사라졌고 네. 그 대신에 그러네. 이제 안방 그 두 부분만을 위한 뒤에 테라스 공간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지금 거실은 이쪽에 있었고 여전히 저 게스트룸이 저 뒤쪽에 물러나 있었는데 뭐 자녀방이 다시 붙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막 상황이 계속 변하죠. 근데 이제 이 평면에서는 게스트룸이 이제 남쪽으로 붙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용도실이 우측으로 저쪽으로 가고 화장실이 뒤로 가고. 네네. 사실 게스트룸 저 뒤쪽에 있다 보니까 좀 어둡고 조금 사람이 그래도 자는 방인데 그쪽에 있는 게 조금 딱딱해 보이기도 하고 원래 저 게스트룸을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식당 공간으로도 이용하려고 했는데 네.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냥 저 거실에다가 테이블 두고 제사할 때는 그냥 들어서 치워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가운데 큰 그랜드한 그냥 식탁을 하나 두고 게스트룸 남쪽으로 빼자. 그래가지고 옮겨왔고 이제 그 자리에 다용도실이 들어갔고요. 역시나 화장실은 할머니 방 근처에 이렇게 계획을 그거는 해놨었고요. 네. 층도 계단실이 이제 반대편으로 가면서 가족실이 좀 밀리고 자녀방도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분열로 네네. 세워놨었습니다. 저 정도의 평면을 바탕으로 이제 모양도 조금 다듬어 봤고요. 처음에는 저 앞에 저런 열주라 그러는데 기둥이 여러 개 네. 저런 공간이 있었는데 사라졌고요. 저게 약간 공사비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내부 인테리어까지 계획을 해서 1차적으로 설계를 마무리했었고요. 네. 그래서 허가도 받고 그때만 그 행복한 시간 뒤에 뭐가 있게? 아니 그 허가받기 꽤 괜찮은 시기였어요. 네. 지금은 되게 힘들지만 네. 그래서 이제 계단도 저렇게 디자인을 해서 뭐 등기구 계획이라든지 저런 것들을 해서 지금 보시면 그 거실이 싹 그 곡선으로 돌아가잖아요. 라운딩으로. 그래서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여기도 이제 먹구조에 앞에 이제 잔뜩 쌓아놓은 게 나중에 이제 담장이 되는 돌들이고요. 사실 이 집의 관심사는 저거였죠. 저 이렇게 라운드된 창이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 도착하자마자 저기 안에 거실로 먼저 들어가서 너무 예쁘다 저기 산. 앞에 풍경이 어떻게 보일까 뭐 그런 생각들 하고 있었고 앞에 저런 밭도 있고 또 나무도 있고 돌담도 있고 풍경이 되게 좋은 집이었죠 사실. 그리고 이게 또 시골이다 보니까 너무 집안이 드러나지 않을까 했었는데 다 동네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라서 전혀 상관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네, 내 집 거의 구분이 없는 그런 숟가락 다 알고. 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파노라마식으로 이렇게 앞에 풍경이 이렇게 쫙 들어오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쪽들 이렇게 보여지고 그 이쪽 그 파노라마 창을 만들기 위해서 구조가 되게 풀기가 어려웠어요. 창 중간에 기둥을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네. 네네. 그 상부에 공항용 목재죠. 위에 채도가 다른 목재가 있잖아요. 네. 공항용 목재를 겉으로 돌리고 안에 파노라마 창은 그냥 안쪽에서 돌아가게 하고 이제 바깥쪽에 기둥을 세운 건데 애매한 각도로 꺾인 집이다 보니까 여기 목구조 하신 분이 되게 고생을 하셨죠. 일단 저거를 현장에서 딱 이렇게 다 재서 짜맞추고 그러니까. 했던 거고 저 아래 곡선형 창호의 하단부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목재를 작은 이렇게 씹어가지고 이렇게 맞아. 올려놓은 거고요. 골조가 다 완성되고 지붕도 완성돼서 이런 이제 어느 정도의 모양이 보이죠. 이제 네. 저 부분 이제 파노라마 창이 돌아간 부분은
기둥이 없으면 이제 내려앉을 테니까 네. 저 부분에 기둥을 바깥쪽으로 세웠는데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이렇게 보이고 평면을 보여드리면서 같이 이제 안에 내부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이 모양이 저렇게 꺾인 집이 어쨌든 나왔고요. 말씀드렸던 게스트룸이 앞쪽에 있었고 그리고 할머니 방이랑 같은 한 영역에 잡아놨고 그리고 이제 부부가 사는 안방이랑 화장실 이런 그걸 한 영역으로 잡아놨었고요. 처음에 이제 과정에서 없었던 공간인데 8번이 이제 보일러실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기가 심야 보일러였나? 물통이죠, 물통. 네. 호스통을 이제 보관해야 될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기 이제 집 안에 넣다 보니까 평면이 흔들리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잘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사진이고요. 그 이제 가운데 그랜단 식탁을 두고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간 계단 보이고 파노라마 창을 휘어져 들어가는. 네. 아 그리고 앞에 기둥이 있고. 네, 바깥쪽에 기둥이 있고요. 이렇게 저 기둥을 하고 약간 후회를 했는데 네. 구조 계산에서 나오는 기둥의 사이즈랑 기둥 두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거를 그냥 이렇게 뚝 놨는데 저게 너무 살짝 두꺼운 거예요. 실제 가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거를 작은 기둥을 2개를 세울 걸 이렇게 차라리 더 얇은 기둥을 같은 구조 성능이 있는 그런 후회를 해가지고 그 능력살로 2층에는 얇은 기둥 2개를 세웠습니다. 저때 경우 같은 거. 그렇군요. 네. 두꺼웠잖아요. 인지는 크게 많이 되진 않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두꺼운 기둥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하고 나서 좀 후회를 했던 기억이 좀. 게스트룸 쪽엔 단이 있네요. 네. 이렇게 한 단 올라가지고 약간 그 한옥의 노마루처럼 올라가는 그러네. 네. 네. 그리고 게스트룸은 어차피 막혀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네. 뭐 사실 게스트룸 1년에 잡았자 뭐 길거리에 다 합쳐도 한 달이 안 되잖아요. 네. 다실서처럼 써도 되겠다. 네, 그냥 다 열어놓고 다실처럼 네네. 쓰셔도 되고 게스트룸 앞쪽에는 이제 폴딩도어를 달아가지고 날씨 좋을 땐 딱 열어서 바깥에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오히려 마당이랑 또 관계가 더 좋은 집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게스트룸은 상부는 뚫어놨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사실 저기까지 막아버리면은 오히려 지붕이 딱 막히면서 거실이 좀 작아 보일 것 같아서 상부는 비워내고 사실 잠만 자면 이제 문만 있으면 되니까. 네네. 딱 닫으면 그래서 이 상부 지붕을 연속되게 이렇게 지나가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장 마감은 판으로 해서 스테인을 조금 조정을 해서 채도를 좀 조정했고요. 사실 네. 저거 채도 조정은 조금 더 밝게도 가능하고 어둡게도 가능한데 네. 네, 저렇게 했었고 아까 이 라운드된 벽과 지붕이 만나면서 저런 곡선들이 생겨났군요. 궁뎅이 그러니까. 그러네. 그리고 이렇게 열면 단이 있고요. 그래서 2층이랑 막힌 공간이 아니라 저렇게 창살이 있고 2층 딸들이 있는 생활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꽉 막아놓은 게 아니라 뭐 밥 먹어 하면 들릴 수 있게. 그러게요. 네, 이제 층은 나와도 있지만 어쨌든 전체 집이 좀 전체적으로 한번 통과는 되게 만들어놨고. 하나로. 네, 주방은 가능한 11자로 해서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 시우장은 어디로 갔냐면은 저 계단 밑에 장을 만들어가지고. 예, 제사에 필요한 저런 장들은 저 계단 단촐해졌군요. 네. 뭔가 처음엔 의다다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수납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네. 병풍은 네. 어디다 치기로 했나요? 저 앞에 치면 되죠. 저 부엌 가리기. 마찬가지로 부엌 가리는 걸로. 네. 위에서 내려오면 참 편하겠다. 여기 할머니 방이고 네. 뭐 할머니들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침대 풍경이죠. 네. 그러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한하게 침대를 한쪽 벽으로 붙이는 그게 좀 DNA가 있어서 맞아.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할머니께서 동네 커뮤니티가 또 있다 보니까 저 문을 이렇게 열면은 딱 겉흔들 수 있는 딱 그 높이에요. 그래서 놀러 오시면 이제 창을 통해서 동네 할머니들의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 있게. 네, 신기합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를. 그래서 2층으로 올라오면은 2층 올라오자마자 뒤쪽에 꽤 괜찮은 소나무 숲이 있는데 거기를 좀 즐길 수 있는 조그만 테라스가 하나 있고 3번은 가족실이고 5번은 드레스룸, 파우더룸이죠. 딸들을 위한 나중에 크면 6번 화장실이 있고요. 그 4번이 딸들 방인데 저 가운데 대시랑이 있는 거는 뒤에 사진 보면 말씀드릴 건데 여기 계단실이고요. 계단실에서도 주변에 이제 저 산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사람 눈높이에 딱 쓰면은 저게 약간 가로로 보이게 찢은 창을 통해서 저게 딱 풍경이 딱 담길 수 있게 있고 그 가족실 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약간 이렇게 와이드한 창이 저 멀리 있는 산세가 좀 보이도록 했고 또 1층가도 좀 보이고 1층에도 저 뽀로로가 보이기. 그러니까 아이들 나이를 알 수 있네. 보통용. 네. 그리고 이제 저 아이들 보라색 방이구나. 예, 저런 것들이. 근데 사실 저런 거는 아이를 키우니까 저런 비슷한 나이에 아들이 있는데. 네. 근데 저런 분은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아들이 금방 클 건데
지금 고등학생이 돼도 걔가 저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막 안에 커튼 쳐야겠네. 네,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제가 틀렸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네. 여기 2층 방인데 아직 네. 어릴 때는 같이 쓰고 나중에 사춘기가 되고 나이가 들면은 천장 쪽에 막혀있네요. 벽이 하나 날아가잖아요. 네. 저기다 나중에 벽을 치겠다고. 그래서 같은 방에 문이 2개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러네. 네, 나중을 위해서 만들어 나중에 놓으신. 뭐 미래를 위해서 네, 네. 곧 찾아오겠죠. 지붕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매장이고요. 매장은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스토커 색깔 때문에 딱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사실 이 집도 스토커 색이 완전 흰색이 아니라 약간 누리끼리한 흰색을 골랐는데 미색. 네. 네, 미색인데 너무 밝아가지고 생각보다 좀 살짝 놀라긴 했는데 다 발라놓으면 그 느낌이 진짜 네. 또 다르니까. 그래서 앞쪽으로 처마가 있는 집이고요. 안에가 너무 잘 보이죠. 그러네요. 환하게 보이네. 네, 네. 전혀 문제 없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동네에서 마시러 올 거라서. 네. 네, 그래서 막 곡감도 널려 있고. 여기는 이제 현관 쪽으로 들어가는 공간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해월제처럼 두 네. 가지의 재료가 엮여져가지고. 이렇게. 그러네요. 네, 바닥은 뭐예요? 저 그냥 박석에다가 가운데 잔디 심은 거죠. 근데 지금 저 때가 겨울이었어가지고 약간 삭막한데 네. 지금은 푸르르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로드뷰 보니까 그렇게 마무리가 된 집입니다. 여기 앞이 되게 네, 담장이 되게 푸근해요. 네. 네. 담장도 높게 안 쌓으신 거죠. 그러니까 다 보이게. 네, 프라이버시는 뭐 그닥 중요치 않다. 이제. 네. 네. 프라이버시는 창을 약간 높인 걸로 해결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주네요. 네, 이제 안방 같은 경우에는 창을 좀 높여놨고, 네. 저 할머니 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낮춰놨고, 네. 뭐 딸들 방이랑 크게 상관없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어요. 시골집 정취가 저 담부터 시작해서 가지런하니 고즈넉하게 있네요. 왠지 저 담을 쌓은 돌은 원래 있었던 돌이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공사 시작할 때 그 사진을 보시면 네. 잔뜩 쌓여진 돌이 있는데, 네. 그거를 기술자들을 불러가지고, 네. 그 자연스럽게 잘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네. 근데 저렇게 쌓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네. 담 쌓고 딱 갔는데 저 담이 있어가지고 담이 너무 예뻐서 네. 되게 높지도 않고 그렇게 음. 우악스럽지도 않고 역시 담도 중요하구나.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게 마무리가 된 집입니다. 네. 오늘 강릉 찾아가 봤는데 강릉 같지 않았어요. 네. 약간 제주도 중산간 느낌도 약간. 네네.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제주도 집 같은 느낌도 있고. 네. 저 뒤에 있는 나무 때문에 강원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네, 맞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